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전기 기초에 이어서 전개와 자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개와 자개,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자기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그 전개 부분과 또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자개 부분은 항상 동시에 만들어져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전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자개 부분은 그 기호만 틀리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시험 소방설비 그 전기 일반 부분에 소방설비 기사 전기 일반 부분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간혹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개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전기 일반 할 때 쿠올롱의 법칙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쿠올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KR제곱분의 Q1, Q2 9 곱하기 10의 9승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수식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의미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쿨롱의 법칙을 설명을 했는데, 이 전하 하나가 Q1, Q2가 있을 때 이 전하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이 전하 하나가 이만한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이 전하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전하도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 힘의 공간이 있으면 얘는 얘를 당기고 얘는 얘를 당기니까 서로 이런 경우에는 달라붙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전하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전하가 있어요. 이 전하가 거의 0에 가까운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하가 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얘는 이 전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전하가 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요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하가 이 두 전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전하는 이 플러스 전하가 이 전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겼을 때 요 전하가 미칠 수 있는 이 공간, 요 필드를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말로 전개다, 물론 한자 용어지만 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개색이 2를 구할 때는 전하 2개가 아니라 전하 1개 Q, 나머지 하나는 Q2인데 Q2가 거의 0에 가까워. 0은 아니고 0에 가까우니까 무시할 정도가 돼서 요 공식이 전개의 세기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의 R제곱분의 Q라는 공식으로 전개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속. 전속이 뭐냐면 이 전하 한 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전하 한 개에서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어두운 밤중에 불덩어리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 불덩어리가 있는
거기에서 그 광선이 엄청난 수의 광선이 나오게 되죠. 이걸 몇 개냐고 따져서 물으면 셀 수 없을 정도의 광선이 나온다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전기 입자 한 개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빛 입자는 광선, 전기 입자는 전기력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기 입자 한 개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력선의 수를 계산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기 입자가 속해져 있는 이 공간에 매질이 어떤 상태냐, 물속이냐, 공기 중이냐, 진공 상태냐에 따라서 이 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쿨롱의 전하 한 개에서 그냥 한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을 얘랑 같이 전기력선이라고 용어를 쓰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1쿨롱의 전하 한 개에서는 한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전속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5쿨롱의 전하에서는 5개의 전속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속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파이는 결국 전하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1쿨롱이면 1개, 10쿨롱이면 10개. 그래서 이게 덴서티라고 하는 밀도를 따져보니까 일정 면적당 몇 개의 전속이 나오느냐, 이거를 따져보니까 전속 밀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전속 Q, 파이는 Q, 이게 나온 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쿨롱에서는 한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전속이 나오느냐, 전속 밀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S는 D는 S분의 파이가 S분의 Q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파이하고 Q하고 같다고 봤으니까. 여기에서 이 구의 면적을 따져보니까 얘가 이제 4파이 R제곱분의 1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제 쭉 전개를 하다 보면 어쨌든 전속 밀도와 전속과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정의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등전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전이면은 전기력선의 전위가 같은 점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진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기력선과 직각으로 교차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전위의 등전이면 서로 교차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요게 간혹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하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전위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위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을 형성해요. 예를 들면 높이가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힘과 여기서 떨어지는 힘이 다르겠죠. 위에서 떨어지면 여기는 VA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VB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요 사이 VA-VB가 전위차 VAB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100V다, 여기가 200V다. 그러면 요 사이는 100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땅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0V, 여기까지는 100V. 요거를 이 B점의 전위라고 하고 A점의 전위를 200V라고 얘기하고, 두 점 간의 전위차는 VA-VB에서 전위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어 설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전체는 어떤 두 개의 극판 사이에 전기 에너지가 채워지는데 요 안에 진공 상태일 때 채워지는 전기량하고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 채워지는 그 에너지의 용량하고 어떤 게 많을 거냐. 여기서 따지면 여기에 진공 상태일 때와 아무것도 없을 때와 아무것도 없을 때 채워지는 용량과 이 B가 이 채워져 있을 때 그 쌓이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 요거를 유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실론. 이거를 진공 상태일 때는 입실론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진공 전체적으로 유전율을 얘기할 때는 입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요건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물질에 따라서 다른 그거를 서로 곱해주면 유전율이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 진공 상태일 때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오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게 8.85 아직 진공 상태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요 내용을 암기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낮게 문제가 나올 때는 얘를 알려주고 난이도를 조금 높일 때는 이 값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왕이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요 숫자를 하나 암기해 두시면 진공 상태일 때의 유전율의 값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속 밀도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전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하 한 개에서 한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전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속 밀도 D를 얘기할 때는 S분의 파이 또는 S분의 Q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구의 면적이다 보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1의 파이 또는 4파이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전개의 세기 E가 K R분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R 제곱분의 Q 얘기를 했었는데 이 K 여기가 4파이 R 제곱분의 1이 되고 요게 이제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R 제곱분의 Q가 되다 보니까 얘를 요 공식하고 요거하고 같이 해서 요렇게 빼내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네요. 여기 똑같아. 여기 R 제곱분의 하나만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하고 요렇게 빼내다 보니까 결국은 입실론 제로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 D라는 게 전기의 2에다가 입실론을 곱하면 전속 밀도 D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공식이 여기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이제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개가 따라 나오는데 자개는 앞에서 전속 밀도 D를 얘기했으면 자개는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전속 밀도라고 얘기하고 자기장의 자석의 입자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그네틱 그래서 보통 M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M도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그래서 M1, M2 이 두 개의 극이 서로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 자석 두 개 붙여놓으면 N극, S극 서로 붙고 떨어지고 밀어내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둘 사이에 쿨롱의 법칙을 작용을 해요. 그래서 F는 이퀄 K R 제곱분의 M1, M2 아까 전기 입자에서는 Q1, Q2로 됐는데 여기서는 마그네틱 입자를 그래서 M1, M2로 정해져서 이게 몇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전하 또는 두 자극의 곱에는 비례한다. 이것이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도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개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D는 전속 밀도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속 밀도도 똑같이 B는 이퀄 S분의 파이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도 자석 입자 한 개에서 한 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M과 파이를 같이 놓는 거예요. 여기는 Q와 파이를 같이 놨었죠. 얘는 M과 파이를 같이 놔서 S분의 M, S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력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F는 이퀄 NI, 전류의 양 또는 거기에 예를 들면 코일이다 그러면 코일의 요 감긴 횟수만큼의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F는 이퀄 NI의 힘에 관련된 공식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전선을 감아가는 오른 나사의 방향으로 감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말하면 자석 밀도 B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발생이 돼서 이 주변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자파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전류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막 이렇게 생겨서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요 지점에서 볼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구간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여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 여기서 볼 때 요 구간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으로 인해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자개의 세기가 전해질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공동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오 사바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세타에서 거기에 보면 4파이분의 1 R제곱분의 QDV에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각도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요 각도와 여기에 거리, 그 다음에 요 구간의 거리, 요거를 나타내서 DH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 요 구간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 그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 부분에서는 암페어의 오른나사의 법칙과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나사의 법칙은 전류가 전선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하면 전선 주변을,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선 주변을 오른나사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같이 따라서 쫙 직진한다는 거예요. 전류가 전선을 직진으로 가면 그 주변을 회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자기장이다.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하고, 주의 적분 법칙은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전류가 여기 흐르면 이 전선 안쪽으로 막 자기장이 형성을 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직진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를 합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모양에 따라서, 이 전선의 모양에 따라서 무한 직선 도체냐, 또 무한장 원통형 도체냐, 또 무한장 솔레노이드 형상이냐, 환상 솔레노이드냐, 원형 코일이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자개의 세기가 달라져요. 다음은 전자력 부분인데, 전자력에서는 그 프레밍의 왼선 법칙 또는 오른선 법칙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력이냐 기전력이냐. 전자력은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서 힘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전자력이고, 그 코일을 회전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켰을 때 그 코일에서 만들어진 전기적인 힘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되는 전자력 부분은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발전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전력과 전자력의 부분에서 전자력 힘은, 전동기가 돌아가는 힘은 B, L, I, 사인, 세타. 여기에서 B는 아까 자석밀도 B죠. 자석밀도 B. 이 길이는 코일과 마주 닿는 길이에요. 코일과 마주 닿는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류고, 이거는 각도고. 그래서 자석이 세거나 코일과 자석이 마주 닿는 길이가 길거나 전류의 세기가 세면 이 힘이 무조건 세진다. 그 다음에 이 코일이 돌아가는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똑같이 자석이 세면 셀수록 마주보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각도에 따라서 이 전압의 크기가 만들어진다. 기전력, 요거를 영어로 따지면 Elective Motive Force 그럽니다. 그래서 Elective Motive Force, 그래서 EMF로 쓰는 경우도 있고 E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압의 단위를 E라고 쓰는 경우는 전압을 상승시키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V라고 쓰는, 전압을 V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전압을 사용하면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을 V라고 쓰고, 단위는 둘 다 볼트입니다. 둘 다 볼트. 얘는 이제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력과 기전력 부분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냐. 프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F, B, I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왼손이다 그러면 여기가 F, B, I 이렇게 되는데, F는 힘의 방향, B는 자기장의 방향, I는 전류의 방향. 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자유도는 자기장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쪽에서 전압을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변압기인데, 변압기가 두 개의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1차 코일이고 이쪽에는 2차 코일인데 서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돼 있어요. 전기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가 막 이쪽에서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자기장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전류 입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안개처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이1이라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면 이쪽에 이 파이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파이1이라는 자기장이 여기에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전압이 만들어져서 전압이 올라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의 크기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NDT분의 D파이 또는 얘가 인덕턴스인데 LDT분의 DI라는 공식으로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가 N1번, 이쪽에가 N2번, 그럼 여기가 N1, 여기가 L1 뭐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만들어지면 N2분의 DT분의 D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유도는 어느 쪽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전자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가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게 이제 페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이제 결합된 형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식을 두 개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n파이하고 li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dt분의 d는 같고. 그러니까 n파이하고 li가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인덕턴스도 구할 수 있고 뭐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전자 유도에 관련된 공식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전 시간에 그 수동소자 RLC를 설명할 때 인덕턴스 L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 인덕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인덕턴스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인덕턴스 두 개를 연결하면 L1, L2, 인덕턴스를 이제 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단위는 헨리인데, 이 L1, L2 일반적으로는 L1, L2가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처럼 두 개를 더해요. 얘가 100mH, 얘가 50mH, 그러면 더하면 150mH 이렇게 더하는 건데, 요게 자기적으로 결합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감아놓은 통이 여기 있고 이거를 감아놓은 통이 여기 있어서 각각의 통에다가 따로따로 감으면 자기적 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통에다가 여기다가 L1을 이렇게 감고 여기다가 L2를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이게 한 통에다가 두 개의 코일을 감아 놓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진 자기장과 여기에 전류 흐를 때 만들어진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랬을 경우에 요 사이에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인덕턴스가 생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따로따로 생겨 있는 보빈에다가 감아 놓은 거예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치도록 얘가 끊어져 있는데, 얘는 한 통에다 감아 놓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럴 경우에는 L1 더하기 L2 이렇게 이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더해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서로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가, 가상의 인덕턴스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가상의 인덕턴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작용원에서 만들어진 인덕턴스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이에요. Mutual Inducta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게 감겨진 방향이 요렇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으면 얘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연결한 건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얘는 이렇게 감았는데 얘는 이렇게 감아서 서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같은 방향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이 방향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여기에서 요 결합이 자기적으로 결합됐다, 얘는 자기적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자기적으로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K예요. K. 자기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K인데, 요 공식이 루트 L1 L2분의 M이다. 요 공식 하나도 외워두시는데, 요게 이 코일이 자기적으로 얼마나 잘 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인덕턴스에 관한 내용들도 지금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류의 열작용입니다. 전류가 어떤 도선을 통과할 때는 항상 열 또는 빛으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류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저항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열이 덜 발생하는 거고, 저항값이
크다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열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고, 또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어떤 온도에서의 저항값은 원래 저항값에다가 뭔가 좀 더해져요. 그런데 뭔가 더해지는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작용을 하는 게 알파 제로 또는 알파 온도 계수예요. 이 온도 계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원래 값보다 적어지고, 플러스가 되면 더해져서 원래 값보다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가 R0 곱하기 알파 제로 그 다음에 T인데, 이 T가 온도차 T예요. T2-T1 몇 도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온도에서 20도씨 이상 높을 때 저항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 거기 앞에 있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 이렇게 됩니다. 주울열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력량은 I제곱 RT로 정해지고, 얘를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0.24 I제곱 RT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울의 법칙인데, 요게 비열, 열량, 그 다음에 질량, 비열, 질량, 온도, 요거에 관련된 공식으로는 MCT라는 것도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게 다 칼로리죠. 그래서 요 관계를 나타낸 것이 주울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방에서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열과 기전력과의 현상을 다루는 것 중에서 재애백 효과가 있어요. 이 재애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 두 개가 있을 때, 이 만나는 지점에 한쪽은 고온으로 하고 한쪽은 저온으로 해요. 예를 들면 두 개의 금속선을 환상으로 결합을 해서 이쪽에다가 라이터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소자를 열전대 소자라고 하는데, 이 열전대 소자가 소방에서 화재 감지기 중에 열 감지기의 열 센서 부분의 소자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전대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재백 효과, 지백 효과, 재백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열전대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백 효과는 열전대다. 이렇게 하시고, 소방에서 열전대의 원리가 된다 그럼 재백 효과를 쓰시면 돼요. 요거의 반대로 펠티의 효과라고 있는데, 요거는 얘는 여기다 가열을 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펠티의 효과는 반대로 서로 다른 두 금속선에다가 전류를 강제로 흘려서 통과시키면 한쪽은 발열을 하고 한쪽은 흡열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쪽 공간에 열을 흡수해서 반대쪽으로 열을 발열해내니까 요거는 소형 냉장고의 원리로 적용을 하는 것이 펠티의 효과입니다. 요거 두 개를 적당히 조합을 해서 톰슨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전지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1차 전지, 2차 전지인데,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다시 재사용을 하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2차 전지로 만들어지는데, 소방에서도 비상용 전지로 사용하는 거는 항상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종류가 납축 전지와 알카리 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방에서 쓰는 거는 알카리 전지입니다. 알카리 전지 중에서도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방을 공부하시면서 전지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하는구나, 니켈 카드뮴 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항상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납축 전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납축 전지의 충방전식,
그 다음에 알카리 전지 중에 니켈 카드뮴 전지의 충방 전식이 책에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공식을 항상 봐두시고, 요 공식을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알카리 전지나 납축 전지의 충방 전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눈여겨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전력은 납축 전지가 2.05에서 2.08이고 공칭 전압이 2V예요. 알카리 축전지는 1.32에서 1.35인데 공칭 전압은 1.2V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냐 공칭 전압이냐 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전지에 관한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다 어쨌다 하면서 전지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요건데, 요 안에 기전력을 일으키는 부분 요게 있고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지라는 말이 나오면 내부 저항 R이 있고 기전력 E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공칭 전압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압을 얘기하고, 기전력 그러면 요 전압을 얘기해요. 요 전압에서 여기에서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압 강화가 생기면 여기에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가 여기에 걸리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지가 2개, 3개 연결되면 V는 I는 이퀄 R분의 V 오음의 법칙에서 이 R 부분이 부하의 R과 내부 저항의 R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내부 저항을 항상 더해주게 돼 있어요. 전지가 여러 개다 그러면 내부 저항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내부 저항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전지의 말이 나왔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로 나눠서 그 전지의 그 용어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전류의 화학작용 전기 분해가 있는데, 요거 전기 분해가 발생할 때 만들어지는 석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식이 있는데, 요 공식도 맞는지 틀리는지 간단한 공식을 외우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전기 기초이론과 두 번째 시간에 전개와 자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